본 자료는 구미에 있는 참된교회 2011년 11월 21일 오후 7시경 현재 구미 참된교회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난방 시스템 4층이 170평, 5층이 120평, 각 방마다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바닥에 전부 다 이런 맨바닥이었는데 참된교회 속해 있는 모든 방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03호만째 하고는 다 되어 있어요. 503호에도 라지에터가 되어 있어요. 라지에터. 보일러 대신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일러 시스템이, 연탄 보일러, 2930탄 연탄 보일러, 그리고 나무 보일러, 그 다음에 가스 보일러, 세 개가 다 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만 쓰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스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연탄은 다 하기 힘들죠. 연탄 2930탄 갖고는 용량이 안 돼서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나무 보일러가 있습니다. 나무 보일러. 교회 주변에 상가가 되다 보니까 나무가 막 쌓여요. 그렇게 교회 주변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처치곤란이고, 상가가 지저분해지고, 그래. 요런 폐목을 겨울 난방에 활용하는 방법. 보일러를 쉽게 만드는 것까지 들어가죠. 나무 난로를 가지고 나무 보일러를 만들어서 폐목을 이용해서 겨울 난방에 연탄을 가지고도 난방이 가능한 가스를 안 써도 지금 4, 5층이 다라고 하는 또는 한겨울 되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라고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열 관리가 되겠다 해서 이걸 좀 알리려고 이렇게 캠코더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긴 4층이에요. 이제 5층에 지금 5층에 거기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캠코더를 찍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예.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목사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보일러 가동되고 불이 붙고 있어요. 여러분 시행착오를 하다가 이 방법은 이제 최적이다. 그런까지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겠습니다. 5층에, 여기는 5층입니다. 5층에 왔습니다. 지금 보일러 물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500여로 이 보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 난로인데 지금 보일러로 만드는 거예요. 난로하고 보일러는, 난로는 불을 떼면은 그냥 불 자체 그 열기만 밖으로 대류를 통해서 밖으로 열 전달되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게 난로고, 보일러는 물을 대파가지고 물을 이용하는 것이 보일러입니다. 똑같은 나무를 쓰면은 나무난로, 나무보일러, 연탄을 쓰면은 연탄난로, 연탄보일러, 뭐 가스도 가스난로, 가스보일러,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보충을 한번 설명해보고, 여기가 이제 화구 쪽이죠. 좀 요건 짚어가면서 요 봉을, 요 봉입니다. 요것이 지금 여기 기역자로 덧대어 있는 겁니다. 원래 보일 난로에 이 기역자를 이런 기역자를 덧대어 있는 겁니다. 덧대어서 이거는 뭐냐니까 난로는 연통 연기 나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실내에서도 가능하니까,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궁이에 나무를 넣다 보면은 불이 막 연기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연통입니다. 이건 연기 연통. 그 연기를 가이드하는 거죠. 연기. 때로는 그 불이 막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열도, 그 불도 이제는 밖으로 통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나 앞에 있는 이것이 기어자로 해서 나가게 만들고 밖으로 나가고, 또 뒤에 있는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밖으로 또 밖으로 나가는 게 두 개 보이죠? 밖으로. 여기도 두 개가 있죠. 여기 이제 연기 나가는 쪽이고, 요것이 덧댄 거고, 그 다음에 앞 깊이가 한 25 정도, 250mm 정도, 앞으로 나와서 기역자로 카바를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있던 이거는 양철로 된 건데, 그래도 연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양철로 된 걸 하나, 양철로 된 걸 던지면 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해놓으면은 연기가 아주 제어가 잘 됩니다. 연기가 밖으로 안 나오고 좋아요. 근데 앞에 부분은 이렇고, 나무난로인데 보일러가 어떻게 됐느냐. 요 부분이 여기 위에 부분과 옆에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높이가 한 30 정도 되나요? 3cm 정도 되나요? 3cm 정도. 여기 이제 덧댄 겁니다. 전체를. 앞에 부분 제거하고 나머지 3면을 요렇게 요걸 갖고 전부 다 용접을 해서 입혔죠. 그 열은 또 위로 제일 많이 올라가니까 이 뜨거운 열도 위에 있으니까 위에도 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덮었어요. 그래서 밑에 물이 들어가면 밑에 물하고 위에 물하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또 여기 보일러는 한쪽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여기는 올라가는 게 없죠. 올라가는 게 없는데, 요거 하면 좋아요.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양쪽에 있는 게, 요 두 개씩 있는데, 양쪽에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처음 해놨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물 라인이 어찌 되냐면은, 밑에, 지금 밑에 요것이 밑에 하나 있고, 요 나온 날개 부분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요쪽에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 밑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밑에서 물이 빠지는 거. 지금 요거는 한쪽은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지금 발브가 여기 이렇게 해서 요 발브 여기 밖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물 라인이 연결되어서 밖에 들어가고 밑으로 해서 물이 채이고 이게 좋아요. 방법이 밑에서 물이 채이고 그 다음에는 요 라인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 해서 물탱크가 물탱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탱크로 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발브는 필요한 대로 이건 뭐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없어도 되지만 여기는 없어도 되는데 요거는 부싱이 없어가지고 29싱이 없어가지고 대체한 겁니다. 마침 있는 재고로가 없다 보니까 29싱이 없어서 썼는데 거의 뭐 발브는 저기 필요 없어요. 이쪽 라인에. 요쪽에는 발브가 좀 필요할런지 발브는 근데 잘 써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요는 들어가는 쪽이니까 요 발브 있으니까 이쪽에 발브가 직수 지금은 문 잠갔습니다. 레벨이 어느 정도 차면은 물 안 넣는 거죠. 그래 넣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밑에 쪽에 밑에에 있는 이 부싱에는 그러니까 부싱을 달았죠. 달았을 때는 발브 하나 달고 이건 드레인 발브 이렇게 해서 쭉 해서는 뺄 때 물 뺄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발브 잠겨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잠겨놨고 뺄 때는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또 하나 T자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PPC 파이프로 되어 있는 이거는 에어라인인데 에어라인 원래 이제 만들었던 건데 요걸 하나 보강하면서 에어가 위로 빠지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처음에는 이게 없이 했는데 없는 게 안 좋더라고요. 없이 요거 발브를 통해서 에어를 빼려고 했는데 여기 사람이 일일이 붙여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만 에어를 자동적으로 빠지라고 위로 에어라인을 통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여기 위에 있는 부싱의 용도가 지금 에어라인하고 관계 있다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또 저쪽 하나 더 있죠. 이것도 물론 에어인데 이거는 에어만 아닙니다. 에어만 아닌 것이 여기 보면은 C자로 하나 갈렸잖아요. C자로 갈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니온이라는데 요거 유니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유니버설 조인트라고 그래요. 유니온은 일본 사람들이 유니온이라고 붙였는데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 유니온이라고 했는데 유니버설 조인트 또 발브도 역시 이제 하나의 부싱격으로 해서 된 거죠. 그래서 이 발브 여기 가면은 이게 이제 에어라인인데 요 에어라인에 물이 요 정도 차니까 요 라인이 뭐리고 결국 뭐냐면 따신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따신물을 해서 저쪽으로 연결됩니다.
이 따신 물이 저쪽으로 저 파이프, 아까 그 밑에로 탱크에서, 위에 탱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물라인,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 겁니다, 이거는. 여기 꼭 필요한 거예요. 요 라인이죠. 요도 유니버설 조인트 들어가고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와 파이프 살이 파이프를 돌리지 않고 유니버설 조인트를 하면은 그 파이프는 가만히 있는 채로 서로 간에 연결이, 직결이 가능한 그런 것이 이제 유니버설 조인트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 완전히 기어져 치수가 아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위치하고 여기 나온 위치하고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 작업이 일반 사람들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요거 보기에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됐겠지 싶으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왜냐면 쇠가 안 움직이는데 빈틈없이 저렇게 탁 맞추는 것도 아마 요 보일러의 어떤 노하우였다 그래 볼 수 있고, 뭐 하는 방법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저런 거를 이제 파이프를 하지 않냐고 이런 노란 PPC 이런 거라면은 중간에 그냥 몰딩을 해갖고 녹여갖고 이렇게 멜팅을 해갖고 녹여갖고 접합을 하는 거니까 없어도 되죠. 저는 이제 요거 조금 힘이 필요했습니다. 여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오는 요 라인이 요것도 역시 유니버설 조인트를 해가지고 위에 물탱크하고 이렇게 앞부분을 해서 윗부분에서 여기 쭉 내려가가지고 아까 저 밑에 물 들어오는 거, 물이 들어오는 라인하고 또 밑으로 가는 라인하고가 요 세 라인이 지금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물탱크죠. 물탱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물탱크의 원리만 하면은, 요거만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물이 순환되는 겁니다. 요 안에 자체에서. 물이 탱크에 고였다가, 그 다음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또 보일러 물 떼면은, 에어, 그렇게 막, 보일링을 하면은 그 수증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수증기 위에서 다시 물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더운 물이 이쪽에 찬물 쪽으로 순환되도록, 그래, 안 끓더라도 이거는 순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응? 더운 물이 찬물하고 섞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안에 물이 따시진다, 이거지. 그런 원리예요. 요까지는 그냥 자체적인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요 탱크에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만 저 발브를 적당한 양을 틀어주는 거죠. 저 발브. 그래서 물 수위를 조절해서 놔주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물탱크, 물 안에, 물만 지금 데푸는 거지. 이제 이 물의 데파가지고, 이 물이 이제 보일러하고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두 부분 발브가 지금 있습니다. 이 발브는 필요합니다. 이 발브. 요거는 지금 여기 파이프는 치수가 20 치수고, 요거는 15. 주름간으로 지금 현재 작업이 되는데, 주름간 작업을 해서, 저기 어디 가냐면은, 연탄 보일러하고 연결됩니다. 연탄 보일러 라인하고 연결해요. 연탄 보일러가 1층에 있는데, 1층에서 올라오는 연탄 보일러 물하고, 이 물하고, 더운 물은 더운 물, 찬물은 찬물, 아무 데나 연결하면 돼요. 여기는. 관계없어요. 근데 요 안에, 요거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요거 노출되어 있는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 요 안에, 요 라인하고, 요 두 개가 이제, 밖에서 보면 나가는 쪽인데, 요 물탱크 안에 코일 형태로 감아놨어요. 이런 그 주름간을 가지고, 요런 주름간을 똑같이 15짜리 주름간을 요 물탱크 안에 감아놨어요. 감아놓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 물이 채 있겠죠. 보일러에, 있는 물하고, 요 안에 주름간 물하고가 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 자체에서 이 탱크 자체가 뜨거워지면은 불을 떼니까
나무를 떼니까 물이 더워지면은 이 탱크가 더워지는 거지. 이 탱크가. 그러면은 이 안에 주름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름관을 통해서 저쪽에 그 연탄에서 올라오는 보일러, 연탄에서 올라오는 그 물, 그 라인하고 연결되니까 여기에서 주름관 안에 있는 것이 물을 통할 동안에 여기 더운 물이 있으니까 더워지는 거죠. 더워지는 거. 어? 그냥 한 번만 싹 지나가면 안 더워지는데 안에 일부러 그 코일 형태로 감아놨다는 거예요. 한 3바퀴 정도 감아놨어. 응? 손으로 막 비틀었죠. 막.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막 비틀어갖고 그래갖고 모양을 3바퀴 정도만 딱 감고는 나왔는데 들어갈 때 물은 미지근합니다. 여기 지금 미지근해요.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손을 잡을 수는 좀 미지근한데 나가는 물은요, 아이 뜨거워요. 이 못 잡아요.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는 손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잡아요. 잡지 나가는 물이야. 나가는 물이 이리래도 되고 이래도 이건 아무래도 돼요. 괜찮아요. 어디라도 여기 나가는 물 돼도 되고 여기 나가는 물 돼도 바꾸도 되고. 근데 발부는 잠그면 안 돼. 이 발부 될 동안에 발부 잠가버리면은 안에 더운 물이 나중에 그 터져버리니까 안 돼요. 이 발부는 그 보일러가 돌 동안은 그 연탄 보일러가 돌 동안은 이거는 반드시 열어놔야 돼요. 이거는. 근데 보일러를 만약 껐다 그러면 이건 또 잠가야 돼. 왜냐면은 연탄에서 피운 불이 여기 와서는 하나의 방이 돼가지고 이걸 데푼다니까. 찬물을. 그 찬물 데풀 필요, 여기 있는 찬물 데풀 필요가 없죠. 필요할 때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물을, 더운 물을 이용하려고 해서 연탄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지 연탄의 물을 여기로 해서 식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응? 그걸 우리 좀 할 때 이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터진단 말이에요. 응? 그 안에 파이프가 주름관 자체가 터질 게 아니고 주름관하고 연결하는 파이프 자체에 그 고무가 있어요. 고무. 그 고무 패킹이 나중에 터져 나와 버린다니까. 물이 새죠. 그 보일러의 물이 이제 밖으로 새 나온다 이겠죠. 그 소리도 크게 들릴 거예요. 아주 터져 나올 때 아마 소리도 좀 크지 않는가 그렇게 봐요. 그게 터질 정도면 뭐 대단하죠. 아무튼 터질 수가 있다. 그런 걸 우리 보고 요런 내용이 보일러에 관계된 뭐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멀리서 보면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보일러가 직접 끓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 났었죠. 그리고 요거는 왜 이래 해놨냐면은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해놨냐면은 이제 이거는 처음이니까 미스 사항이죠. 그래서 요 발부가 손잡이가 저쪽으로 있거든. 그렇게 화덕에서 열이 세니까 이 손잡이에 있는 이 플라스틱 손잡이 자체가 녹아버려요. 녹아서 그 열을 방지하는 거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잠겨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제트는 거죠. 제트는 거. 여기 난로로 해서 불 뺄 수 있는 장치는 다 있기 때문에 보일러만 만들었다. 그 날개를 한 30cm 밖으로 물통 되도록 용접을 해서 나오면서 그 30대니까 20 정도 그 부싱을 달아서 밑에 2개, 위에 2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 물 라인을 밖에서 조절해 놨다. 해놓은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 자체가 요게 연소에서 나가는 이 연기도 이거 무시 못해요. 나무를 많이 넣고 하면 이 불이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공중에 매달아가지고 한 번 정도 실내도 데푸는 것도 되지만은 사실은 화재도 예방하려는 거예요. 연기가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 말이야, 끝스름 타고, 이래갖고 그 가까이 있는, 이런 게 말이야, 오래되면은 타버린다니까, 거기.
그 불 막 떼고 이란 말이에요. 또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나무가 지금 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또 보르박스가 있습니다. 보르박스. 요것이 좀 필요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불 종류에 좀 관계되는데, 저 보르박스가 필요합니다. 보르박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나무가 좀 쉽게 잘 타는 마삭말란 이런 폐목이죠. 뭐 어디 작업하다가 버리는 건데 전부 다 써가지고. 이 나무는 그 도시 같은 데 보면은 해마다 가을 되면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요거 한 해 그 가로수 가지치기 한데 기다렸다가 버리는 거 그거 차에 가서 몰고 와갖고 전부 다 톱질을 다 한 겁니다. 이거. 저 정도 거리를 다 잘랐죠. 공수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해에 하니까 바로 떼려고 하니까 첫 해에 그때 놔두니까 바로 벌레가 바로 생겨요. 첫 해는 생목이니까 벌레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첫 해는 못 떼고 허연적인 이제 벌레들이 생기는데 집들이 나온 건데 진액인데 한 2해 정도 눕혔어요. 지금 벌레도 없고 아주 불도 잘 타고 그래요. 생목에는 막 진이 나가지고 불도 잘 안 붙고 그래요. 이 나무들이 이제 왜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놨냐면은 이런 생목은 불이 붙으면 오래 갑니다. 자근자근하게 이 불이 오래 가는데 불 붙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불 붙기 쉬운 거 여기 하나의 생목 저 나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죠. 중간. 그 다음에 또 그 앞단이 이것보다는 이 판때기 같은 것보다는 또 저기 보르박스가 골판지죠. 골판지가 저기 잘 탑니다. 잘 타니까 저것보다 이제 한 단계 떠들인 게 신문. 그러니까 불 종류를 봐가지고 불이 처음 피울 때는 신문지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밑에다가 몇 장 깔고 그래 신문지에 불 붙여놓고는 저거 골판지를 몇 개 얹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넣으면은 불이 막 제법 활활 붙거든요. 그리고 불이 좀 불기운이 많이 산다 싶을 때 그 다음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요걸 집어넣고 그리고 불이 계속해서 자근자근하게 계속 꾸준하게 할 때는 이게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불이 꺼졌다 또 불살이 불신이 있는데 이건 넣어갖고는 안 타겠다 싶을 때는 중간에 저 나무를 넣고 또 골판지 넣고 해서 불을 살리면서 불을 계속 이어갈 때 그래 하는 거죠. 요령이 해보니까 몇 년 했어요 지금요. 지금 요래가지고 이걸 뭐 여기로 갖다 놨다가 저 갖다 놨다가 이제 요래 해보고 했는데 연기도 지금은 연기도 안 나고 아주 뭐 불 피우는데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처음 할 때는 말이죠. 뭐 서재실에 했는데 그때는 아이고 연기 때문에 막 책상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실내에서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왜 이거 소개를 하냐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서재실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서재실에서도 서재실에서도 좀 책 보면서 좀 서재실에서 있으면서 시간 짬짬이 그 나무를 집어넣고 하면은 꾸준하게 이것이 가능하고 연기가 없으면 이렇게 통제가 되잖아요. 통제가 되고 이게 이동식이고 보통 파는 보통 나무 보일러 판다 하면요 전부 다 큰 걸 생각합니다. 만든 사람이 그냥 어떤 설계적인 그런 개념이나 이게 용도에 어떤 게 없고 무조건 나무 뗀다 그러니까 막 큰 나무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갖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한 지가 한 5년, 6년 됩니다. 요거 지금 요래 만들어 쓰는 지가 아무 이상 없이 서재실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것이 아마 큰 장점이고,
그래서 목회자분들이나 또, 농촌에 나무 많거나, 농촌계 목회자는 좋고, 도시계, 지금 제가 이제 구미 도시거든요. 또 도시 한복판이에요. 지금 5층에 지금 이 난로를 넣고, 그 다음에 보일러하고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요. 이 큰 장점이고, 보일러가 지금 날씨가 추우면은 연탄 보일러 갖고 너무 용량 못 맞추니까 이제 가스를 써야 되는데, 돈은 지금 적게 들라고 막 애를 쓰고, 그럴 때 이 폐목을 이용해서 난방에 관계된다, 난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럼 요런 거는 소위 말하면 이제 가정집이나 이런 데 어떻게 둘 것이냐, 저거 연통 나가는 데만 고려하면 돼요. 가정집에서나 일반 아파트 같은 데는 좀 하기 힘드는 것이, 여러 다세대 막 살기 때문에 아마 나무 보일러 나무 때는 저기 아마 힘들어서 하는데, 어지간한 단독주택,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단독으로 되어 있는 서재실 같은 이런 데는 이게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가능한 것이, 이래가지고 겉모습을요 벽난로로 싹버리면 돼요. 앞부분만 놔놓고 뒷부분은 전부 다 벽난로로 싹버리면은, 그 벽난로 하느라고 일부러 그 비싼 내열 재료, 도료,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요거 딱 해놓고 모양만 동굴 모양으로 딱 하고 요걸 집어넣어버리면은 완전히 간이 아니면은 이동식 보수도 되잖아요. 보수도 쉽잖아요. 저거 떨려버리면은 저거 만드는데 일반 보일러, 나무 보일러, 지금 요런 상태죠. 지금 여기 지금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불이 어중간하다, 이럴 때, 아까 이런 나무를 집어넣으면요, 여기 불이 살아있는데, 여기 넣고, 그 다음에는, 둥글이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은, 지가 알았어. 불이 다시 일어나요. 저것보다 조금 더 불 일나잖아. 저것보다 조금 더 불이 약하다 싶으면은 이제 골판지까지 휘으면은 불이 일어나지. 이게 가격이 나무 난로라가 있어요. 나무 난로. 어디든 시중에 팔잖아요. 그 나무 난로가 제가 알기에는 그때 10몇만 원인가 20만 원 안 줬어요. 그래서 저 작업은 철공소에서 시키면 돼요. 철공소에 저렇게 작업을 해달라 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딱 이렇게, 요거 동영상 이거 보여주면 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러면은 철공소에 그때 내가 이거를 30만 원인가 줬어요. 30만 원. 철공소에. 배관은 이제 요거 보고 배관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써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세월을 보내면서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실제로는, 요 부분, 위에 부분에, 요 부분을, 아까 말한 저 물탱크 안에 있는 코일을, 저 안에다 집어넣고, 요걸 조금 더 높여서, 그 코일 들어갈 만한 체적이 나올 만한 체적만 해서 높여놔면은요, 물탱크 필요 없거든. 물탱크 필요 없고, 이쪽 라인이나, 어쨌든 이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 요런 파이프죠. 요런 파이프. 요런 파이프. 보이나?
어디 있나? 요 파이프. 응? 요 파이프만 밖으로 2개 내놔버리면은, 안에 이제 주름관을 했고, 한 바퀴 돌고, 안 그러면 주름관이나 안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동파이프. 응? 그러면서 한 바퀴 돌고, 밖으로 2개 내놔버리면요, 이것보다 더 간단해지죠. 지금 여기보다. 참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활용하면 돼요. 응? 그래 하면은, 지금 이렇게 물탱크 있는 이 라인 자체가 다 죽어버려요. 다 없어도 돼. 그럼 저 위에,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요거까지는, 요 라인, 요거 2개 하고, 요거 하고, 저쪽에서 올라가는 에어라인, 응? 저 에어라인, 저거 하고를 나중에 어디다 하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연탄 보일러 하게 되면은, 물 들어가는 직수 라인 들어간 데 있어요. 그 직수 라인, 거기다 볼탑 직수 라인 딱 해갖고, 거기다, 요즘 벽에다 그는 거 있잖아. 하얀 거 벽에다 딱 걸어가고, 물 나오는 거. 그거 물은 일로 보내고, 응? 그 물은 밑으로 가야 돼, 어쨌든. 그 물이 직수 라인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찬물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저거 안 들어가면요, 저 물이 위에서 이어버리면은, 해보면요, 계속, 물 끓일 때, 쾅쾅쾅쾅 하는 소리가요, 보일러에서 막 납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그 소리가. 응? 찬물이 계속 밑으로 들어가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래 놓고 하면은 그 물을, 어디다가든 좀 멀리다 해도 되고, 그 물은, 아까도 했지만 소리가 절절 나거든. 여기 소리 안 나는 쪽으로 해서, 또 한쪽 구티에다가 이어놔도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면은, 이게 보기가 깔끔하고 좋아요. 반드시 그럴 때는 이 에어라인 자체에 대한 이 배려를 꼭 해야 돼요. 아까 물 들어가는 직수 라인 하는 거하고 에어라인 이거, 에어라인 자체를 반드시, 물 보조 탱크가 하나요? 그 탱크 속으로 에어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 봅니다. 그것만 조금 고려하면은 어디든지 깔끔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 배관이 꼭 이래 안 해도 쟤처럼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마 활용이 가능. 그럼 벽을 있을 적에 벽에 나가야 될 구멍이 몇 개냐? 지금 여기 물 탱크잖아요. 물반 드레인이거든, 드레인. 저 벽으로 나갑니다, 여기. 벽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저거, 연통이 2개. 2개 하는 게 편합니다. 하나만 해놓으면은 연기 나오면 감당을 못해요. 2개에서 연기도 빼주는 게 좋고, 연기 빼나가는 건 화재 염려는 없어요. 화재 염려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 참고를 할 거는, 지금 여기는 안 돼 있는데, 요 직수 라인하고 같이, 요 직수 라인 부분에 T자를 써가지고, 지금 T자 안 돼 있죠? T자를 써가지고 또 밸브를 하나 달라놨고 말이죠. 그건 뭐로 쓰냐면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 적에, 안 그러면 안에 있는 불이 너무 세다든지 이럴 때 급히 꺼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물호스를 연결해갖고 자유롭게 이제 샤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갖고 물호스를 해서 끄는 거예요. 불을 좀 죽이고. 그건 완전히 죽이려고 완전히 죽이든지 하는 그것도 좀 필요해요. 저희들은 비상사태가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연기 나가는 저걸 말이죠. 철물점에서 불 안 붙는다 해갖고 플라스틱 제통에 불 안 붙는 게 하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나무 불이 얼마나 센지 그걸 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고 올라가던 거라고. 그거에 타가지고. 그래갖고 소방서까지 출동해야 됐는데, 우리가 먼저 알고는 여기 있는 물을 빼가지고, 그때는 소방호수 연결돼 있었어요. 여기 딱 빼가지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래가지고 바로 그걸 틀어서 불을 껐죠. 그래서 소방서도 와보니까 연락은 받고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가 다 소화 다 된 상태니까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습니다. 불을 다루는 거라서 화재에 대한 위험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불 가는 부분에 화재 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은 아마 폐목을 이용해 가지고 효율성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효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가 교육관 500 여러 교육관인데 오늘 그 2011년 11월 21일 아침 11시에 사실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시간, 우리 첫 딸이 출산을 했어요. 그 소식을 11시쯤 돼서 들었어요.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가정에 자녀 또 출산이, 자녀를 말미암아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축복도 있어지길 바라고, 폐목을 이용해서 이 열효율 올리는 데도 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